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출연하는 거 아니죠? 아니, 저희 술투기는 네. 정연 하나와 저의 인맥을 그냥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인맥 중에 한 명이라서 맞아요. 영광스럽네요. 아주. 세 번째 출연이라는 거. 네. 세 번째 많은 건가요? 그쵸. 많은 거예요? 맞죠. 네. 일단 그래도 소개하고 시작해야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경제TV를 위주로 출연하고 있는 D&W 파트너스 송동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저 원래 심한데요, 사실. 네, 오늘 1편은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네. 두 개의 종목 리뷰를 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핫한데 네.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짚어볼 거예요. 네. 먼저 ST팜부터 리뷰를 할까요? 네, 그 최근에 보시면 좀 반도체도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기관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자료도 나왔어요. 오늘 흥국증권에서 반도체주들의 급락은 바이오주에게 기회다. 이런 리포트도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뭐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ST팜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 삼성에 돌입했잖아요. ST팜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적인 그런 좀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mRNA 백신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선호도도 가장 높고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200조더라고요. 200조. 거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이 200조, S&P 500 지수에 편입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제 후발주제에게도 과연 기회가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또 재확산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2,000명이 또 넘었고 미국도 계속 재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백신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들이 지속 일어나고 있고 후발 업체에게도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ST팜이 가장 저는 mRNA 쪽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LNP 나노지질 입자 공정이 제일 힘들거든요. 이 보자기를 둘러싸는 공정이 제일 힘든데 근데 어차피 스위스 제네반트로부터 도입을 해온 거잖아요. 똑같이 쓰이는 공정을. 그러니까 앞에 공정은 그렇게 사실 힘들진 않거든요. 이 LNP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도입을 한 것이라서 가장 또 그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했고 11월에 임상 1상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내년도 상반기인가 이때쯤에 아마 거의 상용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뭐 패스트 트랙 수준으로 빨리 허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핵심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 mRNA는 부차적인 이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긴 한데 근데 ST팜의 근원적인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이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계속 적자를 내오다가 드디어 흑자 전환했어요. 매출액이 404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40억 정도가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주로 남게 되어서 기관들이 또 활발하게 특히 연기금 쪽에서 수급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2분기는 임상용 올리고 수출만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사실 가장 주요한 모멘텀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인클리시란, 노바티스 인클리시란이 상업화가 될 전망인데 아직 뭐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실사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지금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 문제이지 계속적으로 뭐 안 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 가치가 반영되면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상업화되면은 연 매출로 찍히는 게 상당히 그렇죠. 크죠. 뭐 거의 연간 4에서 5톤 정도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약 3개 정도. 근데 이제 ST팜은 공식 3위인데 지금 증설 규모나 속도로 봤을 때는 세계 2위에 거의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슈 같은 회사가 ST팜은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공장도 지어주고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부대 비용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원료를 가져오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급이 현재 타이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 수요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틴클리시란 뿐만이 아니고 TQJ230이라고 있습니다. 이 심혈관 치료제 약인데 이 올해 임상 3상에 들어가요. 그럼 임상 원료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겠고, 두 번째로 이 JNJ3989라는 비형 간염 치료제, 이 프로젝트 역시도 올해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이 두 개만 언급했지만 임상 3상 쪽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또 2024년까지 올리원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공급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트하죠. 그렇게 그래서 네. 뭐 가격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증설을 하면 약 1.6톤까지 올라갈 건데, 뭐 이것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실적 추정치를 제가 대략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물론 시총 10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시총 2조 정도인데, 이 정도보다는 좀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mRNA 백신 개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ST팜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인가요? 뭐 이제 mRNA 간략하게 그 백신 진행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mRNA가 7월 말에 면역 원성 쪽 전 임상 데이터가 공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월에서 12월에 이 임상 1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까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후보 물질을 3분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은 여기서 끝내고 네, 라파스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네, 라파스로 넘어가죠. 박수 외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니야? 끊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라파스 방에서 송도현 대표님, 그리고 ST팜도 그렇고 송도현 대표님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네.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뭐 좀 부담스럽죠. 혹여나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뭐요? 매일경제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혹시 송동현 대표 리딩하냐고. 아. 그런 문의는 또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동안 리딩은 안 없었는데. 하시잖아. 안 하는데 어. 그런 문의가 이제 들어온 걸 보면 그래도 라파스가 잘 가긴 갔구나. 라파스 보고 문의를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 가서 다행이에요. 오늘 신고가 찍었어요. 네. 앞에 오자로 다행입니다. 바뀌었죠. 네. 네. 이제 오파스가 됐어요. 오파스. 와. 네, 사실 오파스가 송도현 됐는데. 대표님이 우리 친하니까 라파스 사라고 네. 엄청 이야기했는데 샀어요? 안 샀어. 나도 안 샀어. 아이고, 네.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래 볼 때마다 얘기해. 맞아. 볼 때마다 라파스 샀어? 그래서 내가 아니 라파스 왜 안 사냐고 그러면서 나 볼 때마다 얼마 갔다, 오늘 신고가다, 오늘도 같이 방송했는데 심지어 제가 카톡으로 정현 아나운서한테 맞아. 맨날 뭐 시세를 보여줬어요. 아무 말 없이 시세만 보여준 적도 있어. 근데 뭐 놀래게만 하고 아니 근데 왜 안 샀어? 아 나는 믿음이 없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아니 거야. 아니 미리 여기 돈이 없었고 나랑 이제 창진 언니는 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말도 안 돼. 그래서 리뷰를 해볼게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 네. 지금의 제가 봤을 때 시장 이슈는 뭐냐면 바로 이 모더나 쪽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투자자분들에게 들린 것 같아요. 아직 근데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간략하게 뉴스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모더나와의 mRNA 임상 진행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시세가 나지 않다가 알레르기 임상 신청에 도입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온 이후로 좀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36,000원인가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가 쭉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더나와의 이 mRNA 백신의 제형 변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 임상 1상 돌입했다라는 뭐 그런 다양한 의약품이라든지 백신, 이쪽도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가장 강하게 기대되는 모멘텀은,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모멘텀은 바로 세계 최대 백신사가 인도의 세럼사거든요. 세럼과의 이 비형 간염, 그리고 소아마비 백신 패치제, 이쪽이 프로젝트가 규모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세럼사가 백신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시간 문제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더나와의 어떤 마이크로니들 적용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5만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 방송 보고 라파스를 매수하신 분들이 또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좀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할까요?
뭐 일단은 매도에 대한 관점은 사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특히 제반은. 어우 진짜 네. 몰라 요즘에는. 사실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라파스가 갖고 있는 기술은 바로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세계 1위거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5분 만에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 보호도 2030년까지 돼 있어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실적 추이는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도 물론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할 매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기준은 시총 1조 정도를 보통 이제 잡아요. 시총 2천억부터 시작한 종목들은 보통 이제 시총 1조까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 의미 있는 가격대군요. 네. 물론 시총 1조까지 도다르기에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매도의 관점은 알아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팔아봅시다. 네. 네.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아요? 네,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좀 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살만한 그렇죠. 게 애매하다. 2차 전지 소재도 너무 많이 많이 올라버렸고. 차라리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사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워낙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목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도 분명한 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네. 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코로나19 백신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 위주로도 뭐 수급이 좀 들어가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 같다라고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종목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인 거죠? 네, 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단 성장 여력도 높지만은 타이밍적으로 지금 많이 눌려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짠!